우크라이나 군대에는 더 많은 외국인 용병들이 있고 돌격병과 보병의 월급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제대와 무단 이탈자를 위한 계약, 심지어 TCK, 군사징병사무소 개혁도 있지만 그건 조금 나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복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대규모 군사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전출 절차부터 군 복무 유예, 보병을 위한 명확한 계약 기간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혁에서 특히 이 항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용하자면 외국인 모집 시장을 개방한다입니다. 야심찬 목표는 우크라이나 군 내 50명 이상의 돌격병과 보병이 외국인 군단 병력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채용 회사들이 해외에서 지원자 선발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야심찬 목표지만 드디어 실현 가능한 메커니즘이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보병들에게 지급될 월급, 즉 한 달에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새로운 군 개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또한 징병, 인력지원센터가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새로운 것을 약속하지만 모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 채널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 길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이 방송이 더 많이 알려지는 데 매우 중요하며 저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방위군의 체계적인 변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명확한 규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병과 돌격병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3가지 유형의 계약이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실제로 군복무에 대한 유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한 군대 개혁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병의 평균 월급은 30만 흐리브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7,000달러에 해당하며 보병이 한 달에 최대 벌 수 있는 금액은 46만 흐리브냐로 이는 한 달에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월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것이고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바로 그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즉 2만 흐리브냐가 기본 급여이고 진지에 있는 날마다 1만 흐리브냐가 추가되며 타격 및 수색 임무를 수행한 날마다 2만 흐리브냐가 추가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선에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를 의미하고 돌격 임무를 수행한 날마다 4만 흐리브냐가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즉 부대가 실제로 정령군의 진지를 돌격할 때입니다. 또한 후방에서의 최소 급여가 2만 흐리브냐에서 3만 흐리브냐로 인상됩니다. 이는 670달러에 해당하며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즉 전선에 가까울수록 추가 수당이 더 많아집니다. 전투부대 지휘관들의 급여는 2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3가지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보병 돌격 계약은 보병, 돌격병, 저격수, 정찰병을 위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10개월 또는 14개월이고 계약 후에는 동원 유예가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유예 계산 방식은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병 돌격을 제외한 전투 직책을 위한 전투 계약입니다. 기간은 24개월이고 이후 동원 유예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매달 추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관리 및 지원 직책에는 3만 지휘소에는 5만, 전투 시에는 10만이 지급됩니다. 전투 계약에 있는 군인이 임시로 출장이나 휴가 중일 때는 기본 급여에 1만 흐리브냐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출장 중이거나 후방에 있거나 휴가 중이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3만 흐리브냐가 지급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계약은 물류 담당자, 참모, 기술 전문가를 위한 기본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이후 전투 또는 보병 계약으로 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기본 6개월 유예 기간은 계약 이후에 적용되며 이것이 최소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계약으로는 한 달에 최대 12만 흐리브냐를 벌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개월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6개월에 보장된 기본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전투 임무를 수행한 매달마다 유예 기간에 3개월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2022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복무한 매년마다 6개월 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전에 복무한 매년마다 1개월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현역 군인이 10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2개월을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 전에 2년간 복무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022년부터 그는 계약이 끝난 후 2년간의 유예권을 갖게 됩니다. 즉 6개월은 보장되고 6개월은 전투 참여로,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전 복무 기간에 대해 1년이 추가됩니다. 언급된 6개월 유예는 최소 기간입니다. 실제로는 더 길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복무했고 그중 4개월을 전투에 참여한 보병의 경우 유예 기간은 6개월에 12개월이 더해집니다. 실제로는 1년 반입니다. 이미 계약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명확한 복무 기간과 이미 복무한 시간을 반영한 유예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새로운 조건에서 국방군에 가장 오래 복무하고 전투에 오래 참여한 이들에게 공정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복무에서 제대시키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미 계약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돌격병과 보병의 위치 확인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는 실제로 해당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선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경우 새로운 수당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포로로 잡힌 점령군 1명당 10만 흐리분야 또는 2,200달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접전이나 총격전에서 적 1명을 사살할 경우 1만 5천 흐리분야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 군 개혁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인 모집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돌격병과 보병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외국인 모집 필요성이 수년간 논의됐고 실제 수요도 있어 보입니다. 민간 군사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상하게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국가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병과 돌격병 중에 외국인 5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행운을 빕니다. 무단 이탈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이것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무단 이탈, 부대를 무단으로 떠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100일 동안만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내각 결의안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이 이탈했던 부대 내에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복무를 계속하고 싶은 부대와 지휘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시행될까요?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혁 자금이 마련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나토 회원국들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개혁 자체가 처음부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특히 유럽에서 함께 개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도 추가 자금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미 예산에 반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젤렌스키는 첫 번째 실제 군인 추가 수당이 이번 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대는 아마도 올해 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징집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는 먼저 군인들의 급여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병무지원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병무지원센터 개혁. 이 복잡한 개혁에 앞서 급여 개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보병과 돌격대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복무 기간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병무지원센터 개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우선 군대의 모든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유예, 외국인 지원병 등등.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병무지원센터 개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영상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어로 진행하는 제 유튜브 채널 알렉세이 피치가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뉴스에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구독해주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뵐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